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19년보다 27명 늘어난 숫자인데요. 어제도 고 김용균 군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대법원 양형위원 산업안전범죄 양형기준 확대 강화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올해도 생생경제에서는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인터뷰를 부지런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의 이태겸 감독 나오셨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태겸입니다. 영화 감독인데 경제 프로그램에 나오신 건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네. 근데 제가 모시지 않을 수 없는 영화를 만드셨어요. 그게 아마 방금 말씀한 그 이유 때문에요. 네,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예. 특별히 산재 사고에 노출돼 있는 위험한 환경에 처해진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아주 진솔되면서도 집중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셨어요. 이 영화가 요즘 대세 배우인 오정세 씨가 주연한 영화죠? 예. 오정세 배우분이 그 극 중에 그 일을 배울 때 제일 막내 역을 맡고 있어서 그 현장에서는 막내 씨 또는 막내야라고 불리는데요. 네. 그 역을 오정세 배우님이 맡아주셨죠. 그리고 오정세 씨보다 더 어떻게 보면 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다인 배우. 예. 네, 저는 사실 낯설었는데 이 영화계에서는 꽤 유명하고 실력 있는 배우라고 들었습니다. 유다인 배우님은 그 해화동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부터 네. 그 상도 받으시고 그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받으셔서 그 뒤부터 좀 내면적인 연기를 되게 잘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실력 있는 두 배우가 출연한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이 영화의 내용을 감독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그 저희 영화는 그 현대 사회에서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저 역시 좀 상황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셨어요? 처음 영화를 만들고 두 번째 영화를 만드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예, 그래서 저도 좀 의기소침해 있었죠. 꿈이 있는 백수 기간을 본의 아니게 보내셨군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이 이렇게 만질 듯 만지지 않아가지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사무직 여성이 갑자기 현장으로 파견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네. 그 내용은 이제 그 실사의 결을 따라서 이제 그 여정을 파견 현장 가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 주인공 정원이라고 하는 인물의 여정을 담고 있는 거죠. 7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하청업체로 파견 명령을 받습니다. 이 정은이라는 그 분이 얼마나 본인도 불편하고, 근데 사실 하청 직원들은 본청에서 내려왔으니 더 불편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성이 어떻게 버티는지, 그리고 버티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청업체 직원들과 연대하는지를 그린 영화입니다. 정말. 근데 사실 연대 뭐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굉장히 치열한 영화예요. 저는 사실 보기 좀 힘들었습니다. 보기가 쉽다, 뭐 힘들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담으려고 했던 건 어쨌든 이 현실은 이렇게 좀 표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좀 저희 사회가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게 유지를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이를 둘러싼 환경들이 얼마나 거친가, 이런 점들은 좀 한 번쯤은 또 우리 관객분들도 그렇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자, 오늘 이 영화를 만든 우리 이태경 감독과 함께 영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왜 생생경제에서 이 영화를 소개하는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화의 그 예고편 컷을 조금 준비했는데 틀어주시겠어요? 우리 1년만 합시다. 그리고 그 뒤에 컴백. 누구? 원청 박정은 대리입니다. 제 책상 어딥니까?
예산은 줄어들었고 사람은 늘어나고 올 하반기 시작 전에 우리 중에 작업복 벗어야 될 사람 있어.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정은이 하청에 가서 처음 인사하는 장면이죠. 예, 예. 그때 그 싸한 공기. 예. 원청에 그러니까 하청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려올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즘도 뭐 많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만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 서류를 받긴 했는데 그 직접 나타나니까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하청업체가 송전탑을 관리하는 육체 노동이 굉장히 하드한 어려운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사무직 여성 대리가 올 거라고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생각을 못했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제가 그 컷을 일부러 들려드렸는데 거기에 하청의 사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대리 때문에 니네들 중에 한 명이 해고당할 수 있어. 예. 그게 얼마나 이 정은이라는 사람한테도 부담이고 하청업체 사람들한테는 부담을 넘어서서 불안이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 이 정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청에 속한 인물인데, 근데 잘 보면 이제 원청에서 밀려서 하청으로 갔는데 그 하청에서는 또 자신을 반기지가 않고 마치 섬에 고립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정은이라고 하는 인물은 틈에 끼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장이 불안한 이유는 저마다 다 있겠지만 이런 환경을 어떤 조성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에 이제 정원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노동 환경을 사측에서 일부러 조성하는 걸 찍고 싶으셨군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이 인물을,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일을 하는데 이 일하는 분들을 저 역시 포함해서 네.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조금은 거칠다, 너무 야만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원청과 하청의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산재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기도 했는데 특별히 어떤 사건을 참고하셨나요? 그러니까 원하청의 문제는 사실 뭐 너무 많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쉽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사실에 기반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사무직 여성의 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송전탑을 특별히 소재로 삼으신 이유도 되게 궁금했어요. 예, 일단 저희 직업인이나 저희들을 볼 때 가장 이 사회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영화는 어쨌든 그 그림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그 송전탑을 실제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그 높고 거대하고 그 차가운 질감이라든가 그 아로 새겨진 그런 부분들이 기하학적이고 복잡해요. 마치 그물처럼. 그래서 이 현대 사회를 좀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앞에 선 우리는 얼마나 작고 그 위태위태한가,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러셨군요. 그 노동자들이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전선을 막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잖아요. 예. 저는 그 장면도 참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꼭 외줄타기 하는 그 노동자의 모습. 예. 거기서 그런 이야기도 하죠. 막내군이 인생이 알바였다. 네. 그게 지금의 노동자들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철탑을 오른다고 하는 게 그만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우리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내 씨가 뭐 사는 게 다 알바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희가 뭐 아무리 이렇게 편안한 직장이 있을 것 같아도 사실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자신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면을 좀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런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청과 하청에서 일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저같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해고의 네. 위험 가운데 어느 순간에 놓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걸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예, 그건 사실 우리가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언제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럼요. 예, 그런 상황이 현대 직장의 좀 일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영화 감독 이태경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박정은 대리의 눈물 나는 버티는 시간들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저도 하잖아요. 특히 예. 여성 노동자고. 나였으면 그만뒀다. 나 예. 안 버텼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김진숙 지도를 만났을 때 예. 제가 그런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그냥 포기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다른 직장을 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버티신 이유가 뭐예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때 그 위원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존엄이라는 거죠. 내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나의 존엄이다. 전 박정은 대리에게도 그 모습을 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이 버티는 박정은 대리의 모습을 통해. 그게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말씀을 잘 요약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일이 곧 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를 설명해 봐라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랜만에 만들긴 했지만 뭐 감독입니다라고 얘기할 거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기술자입니다. 어떤 기술자, 재직기계 기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일들을 갑자기 한 10년 동안 일한 일을 갑자기 잘라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뭐 갑자기 이제 밤이 온 거죠. 낮을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그와 같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의 생계이자 생계를 넘어선 나 자신, 그러니까 그 나 자신을 우리는 존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곧 일로서 나 자신을 보일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회사에서 노동자들한테 가장 원하는 건 주인의식인데 사실 이것만큼 주인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생계를 넘어서 내 존엄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 사측이 칭찬해줘야 되는 건데. 네. 사측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걸 너무 사람을 너무 이렇게 사람이 직업을 볼 때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뭐 이렇게 어떤 일이든 뭐 알바든 뭐 정규직이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항상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들리지는 않는지. 예. 맞습니다. 자, 지금 0928님이 이런 직종들 참 많아요. 제 남편도 전주 위를 맨손으로 올라가서 일하는 작업인데 안전장비를 쥐어주기는 했지만 촉박한 스케줄 배분으로 안전장비 다 챙길 시간조차 없어요. 현장의 내용은 모른 채로 사무실에서 재촉만 하죠 하셨는데 영화에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비슷합니다. 본청 직원이 품질 관리라는 명목으로 하청 직원들을 테스트하면서 비효율적인 사람이 있으면 조직이 비효율이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이 장면을 통해. 결국 뭐 사람,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렇게 부품으로 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아 끼우듯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떼놓고 보면 이렇게 얼마나 우리를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될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더구나 한 개인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우리 개인은 항상 이렇게 밀림을 당해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도 영화에 좀 녹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비효율은 절대 안 된다라면서 생명보다 비효율이 앞서는 걸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효율이 앞서는 걸. 그러니까 뭐 그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 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도 네. 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못 먹는다거나 사실 실제는 영화보다 더 맞습니다. 잔인한 케이스가 더 많죠. 사원증 색도 다른 곳도 있어요. 색깔도 다른 곳도.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은 연대예요. 이 연대의 힘을 감독께서도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영화 한 장면 좀 듣고 올까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저놈을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알아요? 내가 지켜야 될 우리 딸들이. 박 대리님은 누구라고 생각할래요?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어. 그러니까 그 박정은 대리가 그 높은 송전탑에 올라가지 못할 때 막내 씨가 나도 처음에 무서웠다. 근데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 한 걸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현실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조금 동료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장면에서 막내 씨 그러니까 오정세 배우님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정말 저건 아니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저건 좀 넘어섰다라고 얘기할 때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 나서는 어떤 작은 것,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자 이런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이분도 오정세 씨도 자기가 위협받을 수 있었잖아요. 안전에서도 네. 있었고 또 해고도 당할 수 있는 박정은 대리가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야 저건 아니다. 회사에서 저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죠. 타인을 이해한다는 거죠. 나의 고통을 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희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맞습니다. 그 상대의 역할과 맞습니다. 위치를 인정해 주자라는 거죠. 그게 저는 동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영화의 평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청에 계신 분들이 종종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청에 대한 어떤 감정이 다 좋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그럼 왜 감정이 좋지 않느냐? 이걸 어떤 우리가 일의 역할로서 볼 수는 없는 것인가? 그 원하청이나 이런 정규직 비정규직을 이렇게 마치 상하를 나누듯이 그렇게 볼 거냐?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청이 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원청이 고맙다고 하고 가끔 인사도 하고 네. 월급도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희생까지는 요구할 수 없어도 인간에 대한 공감이 있다면 연대도 가능하고 그 연대의 힘으로 환경도 바꿀 수 있다. 예. 크게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네. 가장 기초적인 연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로서 연대. 기본적인 그런 의미로서 동료에 대한 관심, 이해.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영화 지금도 영화관에서 볼 수 있습니까, 감독님? 왜 이렇게 이런 좋은 영화는 빨리 내리던데요? 저희 영화가 그래도 한 달 넘게 지금 상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네. 현재는 이제 많이는 하고 있지 않고요. 네. 몇 군데에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채널로 많이 넘어간 상태죠. 예. 자, 이 영화 여러분 많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노동자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담는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태경 감독님이 꿈이 있는 백수 이제 그만하실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영화들 오늘 또 그 돌이라고 애기 돌이라고 돌떡을 가져오셨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좀 드시면 좋겠는데. 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영화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이 영화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독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